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눈앞이 번쩍이면서 몸이 휘청했던 순간, 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못 자서 그래. 그렇게 넘기셨죠? 근데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뇌 속 어딘가에서는 혈관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20년차 신경과 전문의 김도윤입니다. 의사들 밥줄 끊길 각오로 오늘은 병원 안 오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말 의사들이 공개적으로 잘 안 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응급실 침대 위에서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 하시는 분들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아픈지 저희는 매일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의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말씀드릴까요? 뇌출혈은 절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수년간 보내온 경고를 그냥 모른 척했을 뿐이에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뇌경색보다 뇌출혈이 훨씬 무섭다.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뇌경색 사망률은 약 5%, 뇌출혈은 무려 40%에 달해요. 거의 8배 차이입니다. 같은 뇌혈관 질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심장이나 근육은요, 단단하게 감싸져 있어서 피가 새도 어느 정도 버텨요. 근데 뇌는요? 물처럼 연한 조직이거든요. 조금만 피가 새도 그 피가 주변 신경을 눌러버리고 그 안에 독성 성분이 뇌세포를 망가뜨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이 있어요. 선생님, 어제까진 멀쩡했어요. 이 말 들을 때입니다. 그분은 하루 전까지 밥 잘 드시고 말씀 잘하시던 분인데 오늘은 말을 잃고 한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으세요. CT 찍으면요, 딱 동전만한 크기의 핏덩어리가 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걸요, 닦아낼 수도 없고 수술로 깨끗이 없앨 수도 없습니다. 터지기 전에 막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약 광고도 아니고 병원 홍보도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미리 맞게 하자는 양심 고백이에요. 저를 포함한 모든 의사들이 정말로 바라는 건요, 여러분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 분명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뇌출혈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하루 전까지 웃으며 대화하던 분이 다음날 말 한마디 못하고 누워 계세요. 선생님, 어제까진 멀쩡했는데요. 이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이분께 일찍 알려드렸다면. 그래서 오늘은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뇌출혈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기관인지 진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장기는요, 피부나 근육처럼 단단하게 감싸져 있습니다. 근육은 마치 돌덩이처럼, 혈관을 쿠션처럼 지탱해줘요. 그래서 조금 새도 바로 멈추죠. 근데 뇌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뇌는 말 그대로 물 같은 조직이에요. 뇌척수액이라는 액체 속에 둥둥 떠 있어서 충격을 완화하긴 하는데 피가 새면 그대로 퍼져버립니다. 마치 맑은 물 한 컵에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순식간에 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은 작은 출혈이라도 엄청난 손상을 일으킵니다. 작은 혈관 하나 터졌는데 뇌 속에서는 폭포수처럼 퍼져나가요. 그 결과요, 주변 뇌세포가 눌리고 산소 공급이 끊기고 심지어 혈액 속 독성 물질 때문에 세포들이 스스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58세 남성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는데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술, 담배도 거의 안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날 새벽 갑자기 벼락 맞은 듯한 두통이 왔대요. 그냥 편두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2시간 뒤에 말을 잃으셨습니다. CT 찍어보니까요, 뇌 안쪽 깊은 부위에 출혈이 생겨 있었어요. 문제는 그 피를 닦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심장이나 폭부처럼 열어서 씻어낼 수도 없고요. 뇌는 너무 연약해서 닦는 순간 세포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건 피가 퍼지지 않게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그분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오른팔은 평생 조금 굳은 상태로 남았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뇌출혈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전부다. 여러분, 피는요, 혈관 안에 있을 땐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지만 한 걸음만 밖으로 새어나오면 독이 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헤모글로빈 독성이라고 해요. 피 속의 헤모글로빈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오면 신경세포에 독성 반응을 일으켜서 세포를 마비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깨끗한 연못에 기름이 쏟아진 것과 같아요. 기름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햇빛을 막고 산소를 차단하죠. 결국 그 밑에 생명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뇌 속에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혈관이 터지기 전에 그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
다시 말해, 피를 닦는 게 아니라 애초에 새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의학이고 가장 솔직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뇌출혈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요. 두통이 잦아졌다. 잠잘 때 머리가 무겁다. 눈앞이 번쩍거린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 몸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뇌출혈이 무서운 건요, 단순히 피가 새는 병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이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뇌출혈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던 결과예요. 그 씨앗이 바로 동맥류입니다. 동맥류는 터지기 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맥류란요, 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해요. 겉으로는 아무 증상도 없어요. 심지어 대부분 환자분들은 저는 두통도 없어요 라고 하세요. 근데 그 안에서는 서서히 압력이 쌓이고 있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계속 불면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쪽 고무층은 이미 얇아져 있죠. 그리고 어느 날 딱 터집니다. 그게 바로 뇌출혈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런 환자분 정말 많이 봤어요. 60세 남성분이셨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뇌 MRI를 찍으셨어요. 그런데 영상 한쪽 구석에 작은 동맥류가 보였어요. 그분은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시한폭탄이라고요. 결국 그분은 MRI 정밀 검사를 추가로 받고 코일 색전술로 막아냈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회사 다니고 계세요. 그분이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선생님, 검사비가 아니라 목숨값을 냈네요. 자, 그럼 MRI와 MRA 뭐가 다를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MRI는 뇌의 구조, 즉 뇌의 모양을 찍는 검사입니다. 반면 MRA는 혈관의 모양과 흐름을 찍는 검사예요. 쉽게 말하면요, MRI가 도시 지도라면 MRA는 그 지도 위의 도로망과 교통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도로가 막혀있거나 부풀어 있는 곳이 있으면 그게 바로 동맥류죠. 요즘은요, 기술이 정말 좋아졌어요. 3테슬라 MRI 장비는 혈관의 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제 없이도 혈관만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어서 몸의 부담도 거의 없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MRA를 저렴하게 찍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거 아시고 계세요? 이건요, 제가 해외 학회에서 놀랐던 부분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MRA 검사를 개인이 받으려면 보통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건강검진센터 기준으로 30에서 50만 원 되면 가능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분들은 자동차는 매년 점검하면서 자기 혈관은 평생 한 번도 안 점검하세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겠죠?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뇌 MRA 검사는 내 생명보험입니다.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니에요. 한 번만 찍어도 평생의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팁 알려드릴까요? 1. 40세 이상이라면 최소 2년에 한 번은 MRA 검사하세요. 고혈압, 당뇨, 흡연력이 있는 분은 1년에 한 번이 좋고요. 특히 가족 중 뇌졸중 환자가 있다면 필수입니다. 2. 병원에 전화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MRI 장비가 몇 테슬라인가요? 1.5테슬라 이상이면 충분히 정밀합니다. 3테슬라라면 최고 수준이에요. 3. 결과를 받을 때는 꼭 직접 질문하세요. 동맥류나 혈관 협착 소견이 있나요? 이 질문 한마디면 의사도 여러분의 결과를 더 자세히 볼 거예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괜찮을 거야. 증상도 없는데. 하지만 뇌출혈 환자의 70% 이상은 그 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뇌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히 참고 있다가 그제서야 무너지거든요. 지금 당장 예약하세요. 검진센터, 대학병원 어디든 상관없고요. 한 번의 촬영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뇌출혈은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오랫동안 키워온 생활의 결과예요.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느꼈어요. 대부분의 뇌출혈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희끼리 이런 말 많이 해요. 뇌출혈은 병원에 오기 전 이미 집에서 만들어진 병이다. 그만큼 생활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그걸 알고도 바꾸지 않으면 의학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첫 번째, 뇌출혈의 1순위 원인은 단연 고혈압입니다. 문제는요, 이 병이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증상이 없으니까 대부분 그냥 둬요. 어지럽지도 않은데 괜찮겠지. 하지만 그 순간에도 혈관벽은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요, 마치 벽돌 틈에 낀 얼음 같아요.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계속 얼고 녹다 보면 벽돌이 벌어지고 결국 무너져요.
우리 혈관벽도 똑같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벌어지다가 어느 날 딱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혈압은 느끼는 게 아니라 재는 겁니다. 하루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안정된 상태에서 가정용 혈압계로 2번 재세요. 그 평균이 140, 90을 넘는다면 그건 이미 뇌출혈 위험 신호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조절을 시작해야 해요. 두 번째, 과도한 소금 섭취인데요. 우리 식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소금이에요. 나트륨은요, 혈관에 물을 끌어들여서 압력을 올립니다. 그래서 소금은 혈압의 조용한 가속 페달이에요. 국물, 라면, 젓갈, 김치 국물. 이 네 가지는 나트륨 쌓인방입니다. 그냥 국물 조금인데요. 그 조금이 매일 쌓이잖아요. 제가 진료했던 한 80세 환자분은요, 저는 짜게 안 먹어요 하셨는데 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가 아주 높았어요. 왜일까요? 국은 반 그릇만 드시지만 국물 맛이 짜니까 그런 거예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국물은 절반만. 젓갈은 하루 한 스푼이야. 김치 국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국간은 식초나 레몬즙으로 대신. 처음엔 밋밋하지만요, 3주만 버티면 혀가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져요. 세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걷는 게 무슨 운동이에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걷기는 가장 강력한 혈관약입니다. 운동을 하면요,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이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은 녹슬어요. 차를 너무 오래 세워두면 엔진이 굳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루 30분, 조금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힘드시면 15분씩 나눠서 해도 돼요. 걷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걷는 날의 개수입니다. 주 5회면 약보다 나아요. 네 번째는 흡연과 과음입니다. 담배는 혈관의 내벽을 녹입니다. 한 깨비로도 충분히 손상돼요. 혈관을 벽돌이라면 담배는 그 사이를 녹이는 산성액이에요. 담배를 피울수록 혈관은 얇아지고 혈전이 붓기 쉬워집니다. 술은 또 다른 문제예요. 술을 마시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됐다가 수축해요.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늘어지고 찢어지죠. 특히 고혈압 음주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오늘만큼은 단호하게 말씀드릴까요? 담배는 오늘 끊으세요. 내일부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술은 주 2회, 한두 잔이야. 그게 여러분 혈관이 버틸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과소평가되는 위험 요인이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요, 혈관이 긴장된 상태로 굳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혈압을 올리고요.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은 꼭 멈춤의 1분을 가져야 해요. 심호흡을 3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그 1분 동안 혈관이 쉰다고 생각하세요. 잠은 밤 12시 전에 꼭 주무시고 6시간 이상은 숙면을 취해줘야 뇌가 회복됩니다. 이 5가지, 내가 매일 하는 사소한 일이지만 그게 쌓이면 뇌출혈의 씨앗이 돼요. 반대로 오늘부터 딱 5가지만 바꾸면 그 씨앗은 사라집니다. 하루 한 번 혈압 재기, 국물 절반 남기기, 하루 30분 걷기, 담배 끊기, 밤 12시 이전 취침하기. 이건 의학이 아니라 생활의 처방전입니다.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수술보다 안전해요. 여러분, 건강은 의지로 시작하지만 습관으로 지켜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약보다 더 강한 건 좋은 습관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루의 루틴이 평생의 혈관 상태를 결정하거든요. 사람은 결심은 잘하지만 그 결심을 지키는 건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려요. 습관을 의무로 만들지 말고 하루의 리듬으로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그리고 혈압을 재세요. 그게 하루의 첫 건강 예열입니다. 가정용 혈압계라도 좋아요. 꾸준히 기록해보면 놀랍게도 몸이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은 좀 높네, 어제 짰나? 오늘은 괜찮네, 어제 일찍 잤더니. 이게 바로 자기 몸의 언어를 읽는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인데요. 손목, 어깨, 발목을 돌리고 심호흡을 2번만 해보세요. 그게 혈관을 깨우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입니다. 식사 후 10분 산책하세요. 그 짧은 10분이 혈당을 낮추고 혈관의 압력을 안정시켜요. 운동은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틈을 이용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버스 한 정거장 미리 내리기. 이런 사소한 선택이 쌓이면 혈관은 다시 젊어집니다. 혈관은 정말 솔직한 기관이에요. 움직이면 살아나고 멈추면 녹슬어요. 저녁 시간에는 하루를 닫는 혈관 회복 루틴을 꼭 가지세요. 하루 중 내가 가장 피로할 때가 밤 10시 이후예요. 그 시간에는 핸드폰을 멀리하고 빛을 줄이세요. 눈과 귀가 쉬어야 뇌혈관의 긴장도 풀립니다. 잠들기 전 다리를 벽에 5분만 올려보세요.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순환이 안정되어 이 단순한 자세 하나로도 일시적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밤 12시 이전엔 꼭 주무세요. 그 시간이 지나면 혈관은 회복 모드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루의 피로가 쌓이면 그게 다음날의 혈관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건강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노트 하나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1. 혈압 2. 수면 시간 3. 운동량 4. 오늘의 기분 이 네 가지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그게 쌓이면 의사보다 더 정확한 내 건강 보고서가 돼요. 그 기록을 보면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 감정이 습관을 지키게 만드는 가장 강한 힘이에요. 습관은 혼자 만들면 무너져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오래갑니다. 가족과 함께 걸으세요. 오늘은 5,000보만 걷자. 이런 작은 약속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손주와 손잡고 걷는 30분이 어떤 약보다 강력한 예방이 됩니다. 혼자 하면 의무지만 함께 하면 추억이 돼요. 건강은 결국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 시작하는 행동 5가지 정리할게요.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혈압 측정. 식사 후 10분 산책. 국물 절반 남기기. 밤 12시 이전 취침. 하루 한 줄 건강 노트 기록하기. 이 5가지만 오늘부터 해보세요.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이 5가지는 병원에 가지 않게 만드는 약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병원에 늦게 오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요. 우리가 가장 아픈 순간은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의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말씀드려요. 당신의 몸은 지금이라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당신의 혈관은 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약도 수술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작은 의지를 다져주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닙니다. 작은 반복이 만드는 기적이에요. 오늘 물 한 잔 더 마신 것, 오늘 소금을 덜 친 것, 오늘 10분 더 걸은 것. 그게 바로 뇌출혈을 막는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지금 하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톡톡 건강 라이프로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